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천고마비, 가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가을에는요, 정말 천고마비라는 말처럼 말이 살이 쪄야 하는데 내가 살이 찌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자, 오늘은 이 천고마비에서 높은 하늘 한번 감상을 하시면서 지금의 이 나태함 한번 물리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여름은 너무 지쳤던 탓인지 가을이 되면서 사실 조금 더 몸이 좀 처지면서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까지 정말 좋아서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기에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오늘도 열심히 움직이면서 하늘 가까이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이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형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면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의 산행지 먼저 알려주시기 전에 역시 전해주실 소식이 있다고요? 네, 국립공원에서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지리산 반달가슴곰에 관한 소식입니다. 멸종위기 정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시간이 지나며 야생에 적응하고 자연 번식에 의해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추적과 포획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반달곰 관리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복원 기술원에서는 각 개체마다 귀발신기를 부착해서 관리하던 기존 방식과 함께 유전자 분석 기법을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사람이 직접 곰을 포획, 발신기를 부착 또는 교체하여 재방사하는 발신기 관리법과는 달리 곰이 다니는 길목에 헤어트랩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털을 수집한 뒤 실험실 내에서 반달가슴곰의 DNA 샘플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달곰의 야생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004년에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재는 27개체로 개체수가 늘었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2020년 50마리의 목표에 차곡차곡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듣게 되는 지리산 반달곰의 소식이었네요. 참 반갑습니다. 개체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좀 다양하고 이런 조금 더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그만큼 또 일선이 많이 필요하지만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바빠도 참 좋을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해주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소식은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수리부엉이와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치거나 탈진 상태에 빠졌던 수리부엉이 1마리와 황조롱이 3마리가 치료를 마치고 다시 북한산에 방사되었는데요. 수리부엉이의 경우 올해 태어난 어린 개체로 7월 북한산 주택가에서 탈진한 채 발견됐고, 황조롱이의 경우 최근 서울 인근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데요. 이 수리부엉이가 북한산에서 발견된 것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참 깊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반가운 이야기들 좀 많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산행을 떠나볼 텐데 어디로 먼저 떠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높이 1708m, 남한에서는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은 1965년 11월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1982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공원구역 및 생물권 보전지역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확대되어 현재는 약 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많은 동식물들의 생활터전이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의 중심에 자리 잡은 높은 산의 특성으로 북방계 식물의 남방 한계임과 동시에 남방계 식물의 북방 한계이기도 한 설악산은 깎아지른 바위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설악산의 깃대종이자 대청봉 주변에서만 볼 수 있는 눈잣나무와 절벽에서 살아가는 사냥을 포함하여 동식물을 통틀어 약 4,500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설악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명산 중에 하나죠. 가을에는 또 유독 많은 분들이 또 찾게 되고요. 또 설악산이 중부지방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남부지방에 있는 산들보다 단풍이 먼저 또 들잖아요. 네. 저 역시도 매년 여름이나 가을 때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 놀러 가던 그런 기억이 또 나기도 하는데요. 자, 그만큼 또 빨리 물이 드는 만큼 단풍이 또 유난히 더 붉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 이유가 맞습니다.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네, 단풍이 곱게 들기 위해서는 지리적 조건과 기상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풍은 전 세계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요. 가을철 일교차가 크고 사계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단풍의 아름다움은 그중 으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풍의 색은 가을철 잎이 떨어지기 전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색소가 나타나거나 잎이 시들면서 그 속에 있던 물질들이 새로운 색소로 바뀌면서 나타납니다. 강우, 일조, 기온 등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따라 단풍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는데요. 갑자기 추워지는 해는 단풍이 들기 전 말라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반감되는 반면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는 해의 단풍은 본연의 색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에 더 아름다운 색으로 산을 물들입니다. 설악산은 남한 최북단 1708m의 높이를 자랑하는 국립공원임과 동시에 다양한 화렵수 종이 살아가고 있고 험준한 산악지형의 특성상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기에 단풍이 더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설악산은 뭐 사계절 모두 다 아름다운 산이기는 하지만 가을이면 유독 더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단풍 구경 설악산으로 가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코스 있을까요? 네, 가을을 맞은 설악산은 어느 코스를 가도 단풍이 아름다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단풍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주전골입니다. 주전골 탐방로는 경사가 완만해 노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한계령 너머 내설악 산자락에 푹 파묻힌 주전골은 환상적인 계곡 트레킹 코스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색온천 입구에서 오색 약수터를 지나 주전골 계곡 옆 평탄한 길을 따라가면 옥빈 물을 가득 담은 선녀탕과 깎아지른 만물상, 만경대를 볼 수 있고 그 길을 따라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갈림길 우측은 아담한 용소폭포를 지나 한계령길과 바로 만나고 왼쪽으로는 흘림골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인데요. 비교적 가파른 길에 12폭포, 등선폭포, 여신폭포, 등선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색 약수터를 출발해서 쉬엄쉬엄 구경하며 용소폭포까지 간 뒤 다시 오색 약수터로 돌아오기까지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산책하듯 둘러보는 산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주전골 코스, 온 가족이 다 함께 다녀와도 좋을 것 같은 게 말씀해주신 대로 경사가 완만해서 노약자분들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단풍이 좀 시작이 돼야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언제 시작이 될까요? 네, 보통 산의 20%가량이 단풍이 물들었다면 이것을 첫 단풍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단풍의 절정은 산의 8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일컫습니다. 올해 설악산의 단풍은 9월 말일경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18일경으로 보고 있고요. 설악산의 올해 첫 단풍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약 5일 정도 늦게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탐방객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제 모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단풍이 막 예쁘게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분들이 찾게 되나요? 설악산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를 꼽으라면 당연 가을 단풍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탐방객이 10월 단풍철에 설악산을 찾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10월 탐방객 수는 약 90만 명으로 연간 탐방객 350만여 명의 약 4분의 1에 달합니다. 보통 9월 말에서 10월 말 절정을 맞게 되는 단풍을 보기 위해 올해 또한 이 시기에 탐방객이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큰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색색으로 물든 설악산 좀 보고 싶은데 이 설악산은 단풍 말고도 또 다른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또 네. 설악산까지 갔으면 여러 가지 구경거리도 또 하고 와야 그래도 또 기분이 좋고 뭔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또 볼거리가 또 있을까요? 네,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명산답게 수많은 명소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동해바다와 맞닿은 속초의 외설악은 신흥사에서 출발하여 신선이 누워 경치를 감상했다고 할 정도로 경관이 빼어난 와선대와
신선이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는 비선대, 그리고 깎아지른 남봉인 장군봉 중간에 위치한 금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악산 전역이 아름다운 산세, 맑은 계곡, 많은 암자들과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사시사철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많은 것을 보고 담고 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설악산의 코스 그리고 주변에 가볼 만한 곳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끝내기에 앞서서 단풍놀이 가기 전에 꼭 우리 탐방객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을 단풍철에는 탐방객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는데요. 탄소 배출 절감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소에 하지 않던 무리한 산행,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쁜 단풍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안전하게 단풍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설악산도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 광경에 감탄하시고 또 뭐 TV에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직접 가셔서 그 계절이 지나간 흔적 보시면 감동도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형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